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19년 4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4월 20일 지금 시간이 한 1시 한 50분쯤 됐는데요. 지금 이 순간 좀 광화문 광장에서는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재인 스톱! 국민이 심판한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까? 그 헌법재판소를 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자기 수하들로 네, 이제 임명한 것에 대해서 네. 자유한국당이 이거는 뭐 헌정질서 유린이다라고 네. 그렇게 판단하고 이제 나간 것이죠. 그렇죠. 어제 저희가 한번 황태수 TV에서 다뤄드린 바 있습니다만 4월 19일 이른바 4.19 혁명 59주년 되는 그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여행 중에 전자결제를 통해서 이선미? 이미선입니다. 이미선. 이미선입니까? 네. 그저 아니 주식 아줌마. 주식 아줌마 35억 주식 아줌마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갖다가 임명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우파에서는 나름대로 공포심 갖는 게 당연합니다. 헌법재판소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헌법재판소 2017년 3월 10일 박근혜를 탄핵한다. 파면한다. 파면한다. 피청구인 박근혜를 파면한다. 파면한다. 뭐 그리고 어제 네. 그 우즈베키스탄에서 그 문재인 대통령은 발은 쫙 뻗고 주무셨겠다. 뭐 그 공기도 좋고 네. 저 뭐 실크로드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이제 하는데 네. 그 탄핵 공무원의 그 탄핵 결정권도 헌법재판소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제 그 뭐 파면한다고 해서 모가지가 잘렸는데 네. 자기 수하들 네. 이제 뭐 그리고 자기 수하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을 했으니까 이제 뭐 헌법으로 탄핵당해서 쫓겨날 일은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대못을 박는다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역대 정권에서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재판소장을 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것은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딱 4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법 절차고 지랄이고 소용없이 네. 나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완전피는 완전히 확보를 하고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희한하게 하는 얘기들이 뭐 주류 세력을 개편하고 뭐 이걸 완전히 좌익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 저항이 되는 법률들을 다 위헌 심판할 수 있는 무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트럼프가 뭐 뺨을 때리든 김정은이가 발로 짓밟든 뭐 이제는 뭐 대통령 임기 채우는 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속 시원하게 잘 주무시겠네요. 그러니까 저 이현주 의원이죠. 저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가 바로 이미선 그 저 헌법재판소 후보자 그 문제를 놓고 그렇게 바로 콱 찔러서 얘기했어요. 아이고 저 문재인 대통령 탄핵될까봐 두려워서 이미선 후보자를 갖다가 임명 강행하는구나. 아마 우리 좀 김현광 실장이 얘기했던 거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제 그 얘기 나오니까 이 얘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4월 9일 날 그러니까 4월 11일 그다음 4월 10일 그다음 미국 갔죠. 문재인 대통령 가기 직전인 그 수보회의에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 4월 11일이면 뭐 그 당시 뭐 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 대목이 있어요.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이 특권층이 누굽니까? 특권층이 그 친구들이 뭐 다. 아니 이미선이라는 아주머니가 예. 그 뭐 판사라고 자기는 뭐 판사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우리 법 연구에 뭐 이름도 잘 모르겠다. 뭐 무슨 연구에 한 사람들이 네. 무슨 뭐 대단하게 뭐 서민을 위해서 뭐 평생을 노력한 것도 아니고 서민적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사법부에 하나회인 거야, 하나회. 맞습니다. 특별한 뭐 무슨 뭐가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야 우리는 우리끼리 해먹자라고 했던 특권과 반칙으로 결탁 담합한 세력이 이미선이 같은 사람들을 자기네 편이니까 하는 거예요. 뭐 딴 것도 없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걸 한 거예요. 특권층끼리 즉 우리 법 연구회 현재 국제인권법 연구회 서로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면서 평범한 국민들의 삶에
대못을 방자가 그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거는 좋아요. 우리가 한두 번 아프면 그만인데 이제는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게 헌법재판소뿐 아니에요. 대법원도 사실상 장악했어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좀 대법관 9명을 임명을 했더군요. 14명 중에 지금. 그 중에 9명 중에서 5명이 바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연구회 등등 진보들입니다. 아니 근데 진보든 뭐 국제인권법이든 우리법이든 무슨 뭐 숭고한 뜻을 가지고 네. 민중적 삶을 살면서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전부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편이니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옛날 이조 시대에 당파 싸움이요. 당파 싸움인 거예요. 그 당파들이 그 노론과 남인들은 뭐 이제 권력 싸움 하면서 네. 나중에는 집안에 노론 집안 여자들은 치마를 왼쪽으로 돌려 입고 네. 소론 집안 저 남인 집안 여자들은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려 입고 희한한 걸 했는데 그게 너와 나를 가리기 위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무슨 훌륭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진짜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이 노릴 첫 번째 타겟은 뭘까요? 바로 목숨을 걸고 좌파들이 그야말로 부관 참시하려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가보안법이 이제 저 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문에 이제 생긴 법인데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네. 이 대한민국의 건국도 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피해 투쟁으로 이뤄낸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네. 저 총선 이루치려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여순 반란 사건 남노당이 반란을 일으키고 제주에서 반란이고 이걸 피로써 숙청하고 진압함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설된 것이었는데 이 당시에 이 좌익들 남노당 계열로 있는 그때 남노당 군사총장이 박정희였어요. 이 면면이 이용하는 이 대한민국 내부의 자생적인 공산주의 그룹, 주사파 그룹, 좌익 그룹들은 이 국가보안법을 죽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국가보안법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드디어 소원 성취한 거 이제 소원 성취가 이제 임박한 것 같아요. 임박한 이제 것 끝났죠 뭐. 사실은 잘 돌이켜 보시면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그 6.29 선언 이후에 만들어진 87체제라고 이런 거 87 정말 희한한 걸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노토 당시 전두환 정부 시절에 그게 바로 헌법재판소예요. 그 대법원도 그 당시 뭐 멍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에서 여야 간에 슬쩍 담합해서 만든 헌법재판소에 보니까 최고 재판소로서의 자리를 내어준 거예요 지금. 그렇죠. 자, 그건 좋은데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들은 보면 87 체제 이후에 끊임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하겠다, 뭐 하겠다, 헌법 소원 내고 계속 끊임없이 하는데 헌법소원을 냈을 때 87년 체제 이후 한결같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이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지금 결정을 해 왔었는데 이번 바뀝니다. 이제 바뀌게 되고 사실은 지금 2004년 그래 2004년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뭐가 있었냐니까 탄핵이 있었고 탄핵 소추가 있었고 탄핵 소추에 대한 역풍이 불면서 그 당시 152석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고 과반을 넘었죠. 그들이 보면 그때 네 가지 이른바 흔한 얘기로 4대 악법을 갖다 처리하려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국가보안법 첫 번째가 국가보안법이죠. 개정, 두 번째가 사립학교법 개정, 세 번째가 언론관계법 개정. 이래서 학생들의 머리를 줘 틀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활개칠 수 있는 보안법을 갖다 개정하고, 그다음에 언론관계법으로 재갈을 물리고, 네 번째가 뭐냐니까 친일청산 규명과 과거사 기본법을 제정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게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한 몸부림. 좌익들은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이때 노무현이가 완전히 원형이네. 원형이죠. 네. 이때 목숨 걸고 막아낸 사람이 누구냐니까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목숨 걸고 막았어. 그때는 또 재밌게도 자민련도 여기 또 동조해줬어요. 그렇죠. 자민련 누굽니까? 돌아가신 그 김종필 총재가 세운 당이 자민련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이 공조하는 가운데 버텨서 막아냈는데 2005년 12월 9일 날 당시 열린우리당 여루당이 이 사학법 이 네 가지 중에서 사학법을 갖다가 직권상정해서 단독 처리해 버립니다. 이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그 12월이에요. 그 엄동설안에 53일 2달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장외에서 집회를 하고 장외에서 투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재개정해서 막아내죠. 그렇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니까 오늘 황교안 대표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서생 같은 얌전한 인상, 투쟁력이 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임명 강행 의미를 꿰뚫어 본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법무장관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다. 이거는 아니다. 문재인 스톱. 통진당 정당 예산을 받아낸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헌재가 이렇게 좌익에 의해서 장악되는 상황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아시는 거죠. 네네. 이 지금 그 공안 사실상 국가보안법은 무력화 형해화됐다 뼈다구만 남은 상황인 거죠. 자, 그렇죠. 저 국가보안법 개정 노력을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그냥 강력히 밀어붙이다가 이간 이제 스스로 이제 무너졌고 네네. 공안 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좌파 정부 내에서 끊임없이 있어졌던 거예요. 김대중 정부에서는 네. 공안 담당했던 경찰청 보안 부서를 없애버렸고 없앴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 거는 지금 우리 애청자들은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국정원 메인 컴퓨터를 뒤져서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없애버렸어. 대북 서비스 사업으로 대북 서비스 사업으로. 바꿨죠. 지금 어느 국가정보기관 이스라엘 모사드 일본 정보처. 내각 정보처나 예. 미국 CIA가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 주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보 수집도 없어요. 대공수사권 있다 그러지만 국가보안법 적용해가지고 간첩 잡아냈다는 얘기. 최근에 제가 한 3, 4년 내에 들어본 적이 그런데 없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에 이선실 네. 그 간첩단 사건이 네, 네,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잡혔던 그 간첩들이 얘기한 이야기 있죠. 네. 한국에 와가지고 나 북에서 온 동무 너네 노동당에서 왔시오. 환영합니다.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신고할까봐 겁을 내더니 갔더니 그때 92년이라 봐야 지금 노태우 저 당에 이 정부에 장관하던 분들 이야기입니다. 네. 김부겸 씨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간첩 동조했던 혐의로 다 감옥살이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공안기관이 무력화됐을 뿐더러 우리 지금 이 대한민국의 자생적인 간첩들, 고정 간첩들, 자생 간첩들이 국가정보 지금은 국가정보기관으로 국정원이 네. 이전 정권에 출연했던 게 5만 6만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적행위 하는 것을 예. 형해화시키고 사문화시키는 건 좋지만 이제는 국가보안법 위헌 판결 이제 헌재 문재인 수하들이 땅땅 두들기면은 만세 부르고 나와서 박원순 문재인이 얘기했듯이 광화문 광장에 가서 김일성 장군 만세 부르고 노래 부르는 거는 좋다 이거야. 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간첩들 이적행위를 막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애청자 여러분, 예전에는 국가보안법이 있었고 반공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형법의 특별법이에요. 반공법은 말 그대로 북한 간첩 잡는 거고, 국가보안법은 북한에서 온 간첩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갖다가 이른바 무너뜨리려는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은 네. 이제 헌재가 곧 하겠죠. 예, 1년 내로 하겠죠. 하겠지만은 우리 체제 내 대한민국 내부의 네. 이적 세력들, 네. 대한민국의 고정 간첩 세력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 걱정스러운 게 예. 지금 이 국면에서 헌법 소원 심판 권한이 있어요. 네. 헌재에. 네. 자, 헌재 제가 묻겠습니다. 인천 시민인데 네. 왜 경기도와 안산시만 그 지방 재정을 해가지고 대학생들 반값 등록금 해주고 청년 수당 주는데 네. 왜 우리 인천시는 안 합니까? 인천시의 위법함을 헌재에서 심판해 인천시가 평등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네, 침해당했습니다. 헌재 판결해 주십시오. 야, 그것도 인천도 해주라. 인천도 해주라. 포퓰리즘의 뚝을 헌재가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이제 포퓰리즘의 이적 세력들은 이제 네.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고 이 사회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준동을 할 텐데 네. 우리의 최고 법률기관인 헌재는 좌익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국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뭘까요? 놀랍게도 우리 김영원 시장 늘 얘기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두 개의 기관에게 권력과 권한을 위임합니다. 하나가 대통령이고 하나가 입법부입니다. 입법부, 즉 내년 4월 15일 있을 21대 총선에서 야당이 과반을 넘게 되면은 일단 그와 같은 것들을 갖다가 또 심지어는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권한이 있다 할지라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근데 그게 위안이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안 돼요? 이미 헌재는 넘어가 버렸는데 야당이 혹시나 가반을 받으면 이미 이 대한민국을 파괴시킬 모든 기구들이 작동을 하는데 지금 시원찮은 자유한국당이 잘해가지고 의회를 절반을 차지해서 어쩌고 이거는 현찰로 완전히 대한민국을 까부수는 거고 이거를 보호하기 위한 거는 약소금밖에 안 되는. 그래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린다든지 위헌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정할 몫은 누군가요? 개정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